대선을 75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 변수가 튀어나온 셈이죠. 이렇게 되니까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꽤 궁금합니다.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하셨었는데 그건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뿐만 아니라 급선 조치까지 됐잖아요.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건강 회복이 먼저다.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적폐수사, 저희가 얘기한 정치보복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세로 수사를 했던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던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 구성원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 좀. 오늘도 사용하지 마.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 국민들께서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까지 시킨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저 사면을 바라보는 속내가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사실은 특검을 할 때 본인은 불구속을 좀 주장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이 오늘 이제 이야기한 거 보면 우리 박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에 아마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우리의 어떤 틀 안에, 즉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야당이라든지 이 틀 안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우리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아마 지지층들 사이에 어떤 미묘한 기류는 솔직히 있을 겁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선거는 지금 상당히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문제를 뭐 다시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결국은 정권교체밖에 없다. 정권교체를 해서 그 진상을 밝게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저는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그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집권을 하게 되면 당시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윤석열 후보가 이것 때문에 어떤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은 안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일부에서는 이게 이 사면 조치가 보수의 분열을 노리고 한 사면 조치인지 예전처럼 그 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또 보수가 갈릴 것이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즈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어떤 야당 사이의 어떤 분열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4년 9개월을 복역한 다음에 나왔는데 건강상의 얘기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변수가 과연 그러면 야권 내 분열을 가져올 것이냐. 저는 총선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원의 대부분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원했던 사람들의 당원들의 열정이 모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검사 입장에서 법에 따라서 구속을 시킨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적극 지지하겠다는 그런 열정들이 모여서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변수가 야권의 분열을 획책한다는 것을 제가 볼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예. 또 다른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사실 최근까지도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문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도 없는 상태에서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석님,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여러 입장을 보면 전혀 사면 사실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는 최근까지도 사면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안 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를 보고 아신 게 맞습니다. 맞고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이럴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후보의 근본적 생각은 예전에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본인 민주화 투사 아니었습니까? 예. 다 용서하고 화해라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명백한 진상 조사입니다.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거죠. 이거는 법적인 판단을 받은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 가해자 이렇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이재명 후보께서 갖고 계시고요. 예.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면권은 대통령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거에 대한 이 고뇌에 찬 결정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국민들의 사과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 또한 법적인 문제는 이제 사면으로 됐지만 국민들의 판단과 예.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결국 그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런 게 후보나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보다 이낙연 전 후보가 이거 바라보는 심정이 아마 착잡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요. 네, 왜냐하면 이낙연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 원래 초에 이 사면 문제를 직접 제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화합과 통합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딱 잘라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지율이 굉장히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보면 올해 초에 했더라면 여러 가지 오해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 건강도 그렇게 악화된 걸 막을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이게 선거용이다라는 그런 비난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원칙 안 지킬 거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면이라는 게 본인이 그동안 보면 5대 부패 범죄를 안 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뽀여시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사면권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작 그때 했더라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줬더라면 이 상황은 안 됐을 텐데 아마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이낙연 후보의 심정은 착잡하리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받아줬으면 여러 가지 판단이 더 났을 것이다 이렇게 딱 보시는 잘라서 거절하지 않고 뭔가 이걸 줬더라도 그 정도만 했더라도 괜찮을 텐데 예. 문제는 딱 잘라서 거절하는 바람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처한 상황은 아마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아주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습관인 것 같고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남아있는 또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국장님, 근데 정리를 좀 해볼 텐데 마지막으로 뭐 송 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민석 의원, 김영민 의원 글쎄요, 사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여권 내에서도 이 사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끝까지 형기를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을 뭐 대변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쨌든 결자해지 차원에서 예. 퇴임하기 전에 이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사면을 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박 전 대통령 사면 부분이 이게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쪽이 보면요, 저는 큰 틀에서 대선의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정권 교체 흐름이라든지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최근에 보면은 그것이 대선을 좌우하는 프레임, 큰 틀의 프레임이 좀 약간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국민 통합 그리고 미래로 가자라는 메시지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적인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대선의 큰 틀에서의 환경을 바꾸는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든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권에 미칠, 대선판에 미칠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